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민형배 주철현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두 예비후보는 1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산업경제 대전환을 위해 정책연대를 토대로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예비후보는 전남 광주 청사 균형 활용 등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을 민 예비후보가 이어받아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민 예비후보는 주 예비후보의 공약과 비전을 확장해 전남과 광주의 권역별 강점을 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은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치러지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 모집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비례대표 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당원과 국민 참여를 통해 검증된 인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공천을 진행합니다. 관리위원회는 공모를 마친 뒤 10일 면접을 하고 11일 경선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순위 투표는 광역 비례대표의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며 기초 비례대표는 권리당원 50%와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50%를 반영해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명현관 해남군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남군수 선거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명군수는 1일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는 단순히 인물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해남의 미래를 어떤 크기와 목표로 설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최근 해남에 찾아온 다양한 호재를 기회로 삼아 100년 대계를 대비하는 일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전 전략으로는 인공지능과 문화, 에너지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첫머리를 인용한 이른바 에이스 해남 전략을 적극 추진해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를 상실한 박홍률 전 목포시장 측이 항소심 재판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판사와 검사 등을 법 왜곡죄로 고소했습니다. 박홍률 시장 배우자 정모 씨는 1일 전남경찰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담당 검사와 항소심 판사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을 고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의 경우 자신이 공모한 증거가 없어 공동정범에 충족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도 기소해 재판에 영향을 미쳤고 항소심 법관은 증명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를 잘못 적용해 억울한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8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홍모 씨를 내세워 상대 후보 배우자에게 금품을 받게 한 뒤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당선 무효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월 전남과 광주의 소비가 늘고 건설업은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데이터청이 조사한 2월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전남은 금속과 기계장비 호조로 광공업 생산이 2.3% 늘었고 공공부문 발주 확대로 건설 수주가 1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는 자동차와 전기장비 등이 부진해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줄었지만 민간 부문 발주 증가로 건설 수주는 167.8% 늘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의 경우 전남은 8.9%, 광주는 13.1% 늘었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무안군에서 열렸습니다.
무안군은 1일 승달 문화예술회관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무안군은 이날 설명회와 2일 예정된 국방부의 이전 후보지 선정 발표에 대해 이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첫 단계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청와대와 국방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군공항 이전 부지로 전망되는 망운과 운남, 현경 지역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시로 듣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안군은 또 군공항 이전은 우리 지역의 미래와 주민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 국민의 선택에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픽사나 디즈니처럼 콘텐츠를 만들고 세계로 유통하는 거점이 순천에 들어섰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조성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문을 열면서 지역산업 지형에도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서문에 대형 스튜디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부터 전시, 체험까지 가능한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공식 개관한 겁니다. 기존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를 리뉴얼해 조성된 공간으로 기업 입주 공간과 영상관, 오픈 스튜디오 등 복합 문화 기능을 갖췄습니다. 국내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로커스가 서울에서 본사를 이전해 100여 명의 창작 인력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여수 MBC도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순천시는 이곳을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이 좋은 현장의 여건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로 돈을 주체 못할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여기가 부족해서 이 국가정원 전체가 정말 로커스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자연 속 근무 환경은 창작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가정원을 배경으로 한 1,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스튜디오는 창작자들에게 차별화된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됩니다. 입주기업 역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제작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런 이전이나 제안들을 전국에서 다 받았는데 시장인천은 KT진이 얘기해 준 분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완성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우리가 로커스가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열정과 은혜에 반드시 성과로 보답을 하겠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1년에 10작품은 저희가 힘들고요. 1년에 한 작품 이상은 저희가 지금 오픈 예정이고. 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잇는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K 디즈니 도시 구현에 집중하겠다는 순천시. 글로벌 스튜디오를 꿈꾸는 순천의 도전이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부산에서 섬박람회 설명회를 열고 부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섬박람회 조직위는 지난 3월 31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부산지방정부 관계자와 주요 상공인, 향후회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섬박람회 주제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이 국내 해양 수도의 중심이자 경제 물류의 핵심인 만큼 이번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이 낙포부두 앞바다에 오염물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 업체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업체는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 10분쯤 여수 낙포부두 앞 해사에 콜타르로 추정되는 오염물 18리터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업체가 부두 공사 중 배관 보온재를 철거하다가 오염물질이 담긴 캔을 해상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전남과 광주의 교육 통합의 성공이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 이행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 통합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 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논의는 안개 속이라며 최근 통합특별법 시행령에 재정 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한 파격적 재정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국고 지원 없는 형식적 통합이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가운데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 즉각 반영과 통합특별법 내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 명문화를 촉구했습니다. 장흥군이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 생명을 심는 축제인 이른바 빠삐용집 고고고를 엽니다. 장흥군은 나만의 반려식물을 심고 이름표를 달아주는 개인존과 버려진 폐생수통을 활용해 수직형 화분을 만드는 ESG 업사이클링 활동, 참여 인증 시 모종과 무료 입장권을 증정하는 나눔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번 행사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빠삐용집 담장 밖공원과 외부 공간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세월호 선체 목포 보존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목포시는 3월 31일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에서 지역 주민과 세월호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공청회를 열고 세월호 선체 처리에 대한 기초 자료와 추진 현황을 앞으로의 일정 등을 안내한 뒤 지역 주민과 유가족의 의견을 수렴해 선체 처리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각종 전시관과 정원 등을 갖춘 기억관 조성에 활용될 예정으로 목포 고화도 일대에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최근 이란 사태의 여파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약 4개월 분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약 한 달 분량의 종량제 봉투 재고를 보유했고 전국적으로 240만 매를 긴급 발주한 만큼 4월 3일부터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우선 납품이 이뤄지면 모두 4개월 분량이 확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는 또 지역의 종량제 봉투 제작 업체는 6개월 분량의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핵심 원료를 이미 비축하고 있어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일부 판매점에서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있을 뿐 수급 관리가 원활한 곳은 한 명당 5장씩 정상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급 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공장 가동을 멈추는 여수산단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산단 침체, 지역 경제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영업과 수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경기 전반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인근의 한 식당입니다. 한때 점심시간이면 산단 근로자들로 붐볐지만 최근에는 빈 테이블이 더 눈에 띕니다. 이 식당의 매출은 산단 침체가 본격화되기 전인 2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산단 가동률 저하로 유동인구가 감소한 데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식재료 가격까지 오르면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들이 늘고 있고 주변 상가들도 하나둘 문을 닫자 자영업자들은 버티기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님층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장 힘든 건 그것이고, 두 번째는 시장에 가보면은 너무 지금 우리 외식업 식자재값 이거 너무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무엇을 오늘 사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고, 수산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적용되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한 드럼 기준 약 27만 6천 원, 이전 가격보다 약 50% 오른 수준입니다. 유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조업을 나가면 적자를, 나가지 않으면 빚이 쌓이는 상황에 놓이자 어민들은 국회를 찾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 번 출하할 때 전체 경비의 50%가
기름 경비인데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출하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 늦기 전에 유가 연동 보조금제나 또는 그 어업용 면세율 가격 인상 폭만큼을 실질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연구원은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의 실질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유류세 조정과 지역경제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3월 31일 26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피해 지원과 실물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대책에 맞물려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어떻게 제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LNG 이중 연료 기능을 탑재한 다목적 해상 실증 선박이 전남 목포에서 건조 작업을 모두 마치고 선박에 이름을 부여하는 명명식이 진행됐습니다. 유일조선소는 3월 31일 목포 삽진산단에서 LNG 이중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명명식을 갖고 선박의 안전 운항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이 선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 등이 LNG 연료 공급 펌프 기자재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지원에 나섰고 선박 건조와 연료 공급 체계, 저고압 펌프 기자재 제작 전문 기업 등이 참여했습니다. 목포 영산초등학교에 수영부가 창단돼 운영을 시작합니다. 영산초는 31일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영부 창단식을 열고 경과 보고와 지원금 전달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영산초 수영부는 학교 체육 활성화와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해 창단됐으며 모두 6명의 학생 선수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전남도 교육청에 창단 지원금이 전달돼 수영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국내 복귀 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해외 진출 기업 복귀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기업의 신속한 입주와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가수 자두와 프로듀서 로코베리 안영민이 고흥군 관광 브랜드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선보이는 봄바람 휘날리고는 고흥의 관광 자원을 감성적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지자체가 대중음악 방식으로 지역 브랜딩에 접근한 사례로 꼽힙니다. 이번 음원은 4월 1일 공개되며 고흥의 풍경을 담은 영상 콘텐츠와 함께 다양한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고흥군이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흥군은 4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계절 근로 전문기관 운영 전까지 신규 업무 협약을 잠정 중단하고 근로자 입국 1개월 내 현장 상담과 숙소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고흥군은 지난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지역 1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환경 불량과 임금 관련 위반 사항 9건을 적발했고 해당 사업장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